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 당분간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는 절기 상강인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데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동해 남부 해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 늦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0도, 포항과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수백억의 국비 지원을 받아 연료전지 사업에 10년 넘게 공을 들여왔는데 기술 개발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포스코에너지가 적자를 이유로 연료전지를 납품받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비용 인상을 요구해 독점 사업자의 갑질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07년부터 미국 퓨얼셀 에너지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연료전지 생산에 들어가 핵심 설비 제조 기술도 차례로 국산화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핵심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기술 개발에 실패하면서 지난 10년간의 누적 적자는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보조금 400억 원을 포함해 5천억 원을 투자한 사업에서 손실액은 1조 원에 육박합니다. 포스코에너지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동안의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용융 탄산염 방식의 연료전지 개발에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연구개발은 지금 포스코에너지가 한 건 아닙니다. 포스코 쪽에서 했는데 MCFC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연료전지를 납품받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포스코에너지가 적자를 이유로 시스템 구입비와 유지 보수비 등 서비스 비용 인상을 요구해 재계약이 지연되면서 발전소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점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 실패의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질을 한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포스코의 유례없는 전횡과 갑질로 국책과 민간 연료전지 사업에 모두 문을 닫게 돼 있다는 사실도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특히 한수원이 470억 원을 투자한 국내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인 경기그린에너지는 문을 닫을 경우 3,2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전국의 발전소 10여 곳에서 같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저희는 그 서비스 계약을 기다리다가 거의 그 경기그린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포스코에너지의 서비스 지원을 받는 다른 중소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포스코에너지가 최근 자체 기술력을 평가자라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국고 보조금을 받은 연료 전지 사업을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기술력을 공경련히 평가절하하면서 대체 누구와 어떻게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개발 실패와 관련해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연료전지 사업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다만 현재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 간에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식적인 기업 인수와 매각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예고된 포스코. 실패한 연료전지 사업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제기되면서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초 일주일 동안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독도재단에 대해 직원 채용과 정관 변경, 용역 발주 등 감사를 벌여 상당수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 도중 이병석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이상모 대표이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출연한 공익법인인 독도재단은 민간 차원에서 독도 수호 사업을 위한 학자금과 장학금, 연구비 보조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2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청원 경찰도 없는 허술한 방범 시스템 때문에 새마을금고만 올 들어 6번째 털렸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남성이 가방을 든 채 경북 경주의 한 새마을 금고로 향합니다.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새마을 금고로 들어가더니 곧바로 강도로 돌변합니다. 제지하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서랍에 든 현금 2,40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30초. 다친 직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슴을 찔린 직원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저희 쪽 자리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안내를 드리는 와중에 바로 찔러버렸거든요. 돈 가방을 챙긴 범인은 100여 미터쯤 떨어진 곳에 미리 세워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막 딱 끊는데 심장이 막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경찰은 범행 3시간 30여 분 만에 자기 집에 있던 용의자를 붙잡고 훔쳐간 돈도 되찾았습니다. 검거 당시 40대 용의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아는 사이라는 진술도 있어 용의자가 깨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발생한 새마을 금고 강도 사건만 전국에서 6건, 지역의 소규모 새마을 금고에는 청원 경찰이 없고 방범 시스템도 허술해 강도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북지역 혁신협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회는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18명 등 20명으로 꾸렸으며 남녀 동수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시도균형발전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계획 등 지역주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포항시의회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쓰레기 행정 문제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완공을 앞둔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폐수 처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영산만 산업과 계약 종료를 불과 1년 8개월 남겨놓고 포항시는 제3의 장소에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껏 투입된 100억 원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포항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책임이 있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포항시 의회도 그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포항시 의회가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고요. 여기 우리 저희들이 판결문에 포항시가 결정됐다는 어디도 없습니다. 포항시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산만 산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줄었는데 이익은 3배 늘었다며 포항시가 원가 계산을 정확히 했는지 업체에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시가 시민의 혈세로 1년에 60에서 70억 사이의 수수료를 지급함에도 사기업이라는 미명하에 관리 감독이 안 된. 현재 시험 가동 중인 SRF, 즉 생활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소각시설이 영천시에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영천시 쓰레기까지 처리해 주는데 도비 38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과 영천시와 반입수수료 재협상의 필요성도 대두돼 향후 포항도의원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천시가 얻는 이익이 단순 계산만 해도 300억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들을 감안하면 이상입니다. 또 SRF 가동 시 5km인 피해 지원 범위를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2km로 축소한 데 대한 근거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바이오매스 문제되고 있죠. 거기에 집행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 동의가 없으면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동의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 재활용 선별 등 포항시의 쓰레기 행정은 총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해온 취업 희망자 교육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협력사 취업 희망자 교육은 포항과 광양 지역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본 소양과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어제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부터 교육 대상을 지역 중소기업까지로 확대합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부터 협력사 취업 희망자 교육을 실시해 교육 수료생의 90% 이상이 협력사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제법적인 주요 근거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대일 강화조약입니다.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바람에 결국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는데 포항문화방송이 이 과정을 새롭게 조명하는 창사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 강화조약,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당초 미국은 패전국인 일본에 가혹한 수준의 조약을 추진했지만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교두보로 삼기 위해 우호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합니다.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조약 초안은 당시 주일 미 정치 고문이던 윌리엄 시볼드의 의견이 반영돼 일본령으로 표기됐습니다. 시볼드가 보낸 의견은 간단합니다. 일본에게 가혹하고 징벌적인 조약을 강요하면 안 된다. 특히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하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시볼드였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립적 자세를 취하면서 최종 조약안에는 독도의 영유권이 빠지게 돼 두고두고 한일 간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외교전에서 일본은 승리했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If Koreans don't defend their own interests, who's going to defend their interests? It's not always the U.S. There may be nobody. 포항문화방송의 창사특집 다큐 독도의 운명은 미국과 일본의 외교 문서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독도의 국제법적 문제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결국 독도는 역사적인 반성의 바탕 위에 냉철한 연구와 강한 국력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앞으로도 우리 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릉군은 지난 21일 별세한 유일한 독도 주민 김성도 씨의 분향소를 독도박물관 로비에도 마련해 조문을 받았습니다. 울릉군은 김성도 씨가 50여 년간 독도에 거주하면서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세를 납부하는 등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증명했다며 이달 한 달간을 추도 기간으로 정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영리와 사회적인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요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회적 기업이 해외에도 진출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등 일반 기업들도 하기 힘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2015년 문을 연 사회적 기업인 쉼표와 느낌표는 지난달 5일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기업가 경연대회인 에이펙 베스트 어워즈에서 최고 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전문 분야 강사와 같은 100여 개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지난해에는 매출이 1년 전보다 500%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를 조금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끄집어냈고 그거를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에서 많이 높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2014년 사회적 기업으로 문을 열어 대구의 게스트하우스라는 영역을 개척한 공감 시즌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로는 대구에서 거의 유일한 이 회사는 지난 13일 일본 고베에 홍보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하고 거기 있는 일본인 스태프들이 같이 설명하면 입소문으로 충분히 이 작업을 1년 정도 하면은 이 일본 분들 대구로 진짜 꿈은 엄청나게 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달 말에는 이곳에 고베 대구 국제교류센터를 열어 한일 문화교류를 통해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수익금 절반을 불우한 이웃과 탈북자를 돕는 데 쓰는 공감 시즌은 지난해 약 19,000명의 숙박객을 유치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최근 4년 동안 750개의 사회적 기업이 세워져 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7,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북도는 독도에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독도의 지진 해일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울리고 대피 방송을 할 수 있는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 2008년에 독도 등대에 설치한 무선 중계기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아울러 독도 경비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독도 입도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태세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사회 교과 시간에 배운 청원 활동으로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청원서를 쓰고 SNS 활동으로 학교 앞 도로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와룡초등학교와 인접한 와룡면 삼거리. 도산과 예안 방면으로 차량 통행이 많지만 초등학교 앞인데도 일부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등 하굣길의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방에 가려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거든요. 근데 차가 너무 쌩쌩 달려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 같은 위험성에 이 학교 5학년 어린이들이 지난 7월부터 시청과 시의회를 찾아다니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예안 방면 학교 앞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청원서를 쓰고 SNS 활동으로 학교 앞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며 속도 제한 노면 표지, 과속 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SNS 활동을 했는데 학교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횡단보도나 가속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인터넷에 홍보를 했습니다. 5학년 사회교과로 시작된 청원 활동은 2달여 만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조만간 시설물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시민 의식이라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 위험한 것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청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받았지만 정상적인 신호등 작동 여부는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청원 활동은 초등학생은 물론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해온 고 박관숙 교수의 학덕비가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세워졌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196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00여 편의 논문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다져온 학자입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비염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나누리 캠프를 운영합니다. 건강 나누리 캠프는 불국사 템플스테이 체험과 가족 힐링 숲속 자연놀이, 남산 트레킹 등으로 구성돼 비염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는 절기 상강인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데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동해 남부 해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 늦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0도, 포항과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